시인 만세입니다. 오늘은 시인 고명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전화드렸을 때 네. 선생님께서 태백산에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는 무슨 특별한 일로 가셨어요? 예, 제가 작년에 이제 네. 좀 일신상에 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네. 마음이 좀 지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산에 들어가서 좀 휴식을 하고 마음을 추스리려고 네. 들어갔었죠. 네. 네. 무슨 수양 같은 것도 하셨나요? 어, 수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치유라고 해야죠. 치유. 치유. 아주 완전히 뭐 100% 치유가 끝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역시 인간관계에서 다친 마음의 상처는 네. 자연 속에서라야 치유가 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자연을 찾아 네. 들어갔죠. 아, 그래서 몇 달 사이에 많이 네. 치유가 돼서 건강해진 편이죠, 지금은. 네. 92년도에 네. 월간 현대시로 등단을 하셨어요. 예, 등단하시기까지 선생님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 제가 이제 80년대에 그 명동에 네. 이 설파라는 카페에서 신앙송회가 많이 있었어요. 설파요. 예. 거기에서 이제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혼과 형식이라는 동인을 결성해서 아, 네. 예, 이제 습작 문학 청년 시기를 이제 보냈죠. 그러다가 네. 88년도인가 네. 그 작고한 김강태 시인이 네. 예, 문학 아카데미라는 게 새로 생겼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 마무리 공부를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유를 해서 네. 제가 이제 90년대 초죠. 그리고 90년대 초에 이 아카데미에 와서 네. 이 박재천 선생님 지도하시는 그 시창작반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죠. 아주 뭐 혹독하게 받았죠. 혹독하게요. 예. 예. 어떻게 훈련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동인 활동하는 이제 네. 친구들끼리 막 쓰고 토론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가 그냥 굉장히 좀 이렇게 정제되지 못하고 구조화되지 못하고 네. 그렇게 막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이제 습작 그 시를 써서 이제 선생님께 보여드릴 때마다 네. 거의 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자의 넋두리 같다 이런 평가를 이제 처음에 받고 이제 진짜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시에 대해서 눈을 뜨기 네. 시작했다고 할 수 있죠. 아,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시 공부하면서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뭐 처음에는 습작할 때는 하루에 막 5편씩 10편씩 써와가지고 그 중에서 뭐 한 편도 못 건질 때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조금 시 비슷하다 싶은 것들을 이제 좀 다듬어서 지니고 있다가 네. 그 작고하신 이형기 선생님께서 어느 날 네. 네. 대학원 수업 끝나고 이제 뒤풀이 자리에서 네. 곡은 뭐 시 써놓은 거 있나 이렇게 네.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편 정도 갖고 있었어요, 마침. 네. 그래서 그걸 보여드렸어요, 한번. 그 뒤에 한참 있다가 또 말씀하시길래 이제 또 한 10편 더 보여드렸죠. 그 이제 뭐 별로 특별한 뭐 말씀을 해주신 건 아니고, 네. 뭐 약간 더 비틀었으면 좋겠다. 뭐 네, 그 정도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92년도에 정초에 1월 4일인가 네. 이형기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네. 곡은 이제 내보낸다라고 이제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말씀을 주셔서 이제 월간 현대시로 월간 현대시 92년 2월호로 네.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신인 추천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이형기 선생님하고 김광림 선생님께서 네. 이제 심사를 해주셨고 네. 심사평은 이제 김광림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그 심사평에서 이제 지금 기억나는 구절은 네. 고아무개 손이 닿으면 모든 사물이 그 마이다스 손처럼 시로 바뀐다 뭐 와, 그런 말씀을 엄청난 칭찬을 들으셨네요. 네, 네,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네. 아, 그렇게 등단을 하셨군요. 예, 예. 그렇게 등단하시고 이제 세 권의 시집을 내셨어요. 예, 예. 마스터키 97년이네요. 예. 마스터키 또 금시조를 찾아서 그리고 이제 2000년에 내 생애 이파리는 브리스톨 콘의 소나무 가지 끝에 걸려 있다. 책 시집 제목들이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아요. 시집 제목이라는 게 이제 시집 전체 내용을 이게 압축해서 상징적인 제목을 뽑아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목을 이제 그렇게 붙였는데 네. 세 번째 시집은 그 문예창작 기금을 받았던 시집인데 아, 네. 그게 그 제목을 너무 길게 뽑아서 네, 제목이 엄청 길어요. 나중에 박재천 선생님께서 네. 브리스톨 콘 소나무로 하지 그랬냐 그러셨는데 네. 그 다층 출판사에서는 이제 좀 실험적인 그 성격의 시집을 별도로 시리즈로 내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네. 좀 객기를 부렸다 할까 시집 제목 그러니까 시 제목이기도 한데 그게 네. 그대로 제목으로 갔죠. 선생님 시는 그러면은 처음에 쓰실 때부터 네. 쭉 어떤 내용을 쓰시려고 노력을 해오셨어요? 세 권의 시집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거의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고 보는데 네. 결국 이제 마음의 어떤 응어리나 네. 뭐 상처 이런 거를 이제 풀어내는 과정이면서 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세계, 내가 네.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그 수단이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이제 구도의 과정과 네. 시를 쓰는 과정이 거의 평행적으로 같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쭉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엉어리진 마음들을 이제 네. 말들을 다 풀어내고 나면 네. 이제 텅 빈 공백이 나타날 테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이었다고 네. 생각이 되고 이제 앞으로는 네. 그걸 다 풀어낸 공백에서 다시 새 출발하는 그런 시집을 이제 아. 낼 수 있어야겠죠.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시 한 편 들어볼까요? 네. 전복설이라는 시인데요. 네. 어떤 시집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집에 수록이 안 된 시인데요. 아, 그래요? 조만간 나올 조만간 시집에 들어갈 시집인데 네. 여기에는 들어가요. 시인과 철학자의 유쾌한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아, 네네네. 네. 이 고요한 곳에 참으로 많은 것을 숨겨두셨구나. 너를 서리에 오기 위해서는 이 가혹한 수압을 이겨내야 한다. 터질 것 같은 숨을 참아내야 한다. 너는 바위 등짝에 아기처럼 달라붙어 떨어지려 하지 않는구나. 앞불사 인생의 전복도 그와 같아서 쉽게 딸 수 없는 것을 말미잘이며 홍합이며 해삼을 캐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사랑하는 것들을 남겨두고 나는 참으로 멀리도 왔구나. 다시 돌아가지 못한들 어떠리. 어차피 우린 한 번은 헤어져야 하는 걸 나는 오늘도 이 적막한 바닷속을 헤맨다. 빛나는 전복 하나 따보려고. 전복 따기를 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잘 쓰셨네요, 선생님. 제가 이제 그 시가 무엇인지 네. 처음 이제 접하게 된 게 대학 시절에 네. 그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였어요. 네. 근데 그분의 시 중에 네. 이제 그 전복이 들어가 있는 네. 전복 따기에 이제 비유한 시가 있었죠. 네. 예, 그 바닷속에 전복 따른 제주 해녀는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네 모시는 날 따다 주려고 물속 바위에 붙은 채로 놓아둔단다. 시의 전복도 네. 거기 두어라. 네. 다 네. 캐어내고 허전하여 헤매리오. 바다에 두고 바다 바래여 시인인 것을. 근데 그것은 이제 시인은 하고 싶은 말을 네. 다 내뱉어서는 안 된다. 마치 제주 해녀가 제일 좋은 것은 네 모시는 날 따다 주려고 그 물속에 바다 물속에 숨겨두듯이 시에서의 언어는 그렇게 이제 다뤄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네. 하고 싶은 말은 아주 은밀하게 숨겨져 있어야 네. 되고 그렇게 이제 시인이 숨겨놓은 어떤 메시지 의미를 네. 독자들은 이제 그 시를 읽어가면서 마치 그 수사관처럼 그걸 찾아가는 데서 이제 시를 읽는 재미가 있고 네. 그런 게 이제 시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요새 뭐 하나도 안 숨기고 다 노출시켜 놔서 네. 시가 가져야 될 어떤 매력이 네. 사라진 시들이 많이 있죠. 네. 예, 아주 그런 점에서 중요하신 아주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가장 시는 굉장히 짧지만 네. 시의 본질을 가장 그 명쾌하게 보여준 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전복설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네. 한번 마음의 문제를 한번 네. 써본 거죠. 멋지십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시뿐만 아니라 평론도 하고 계시고요. 또 책도 지금 이렇게 앞에도 있지만 엄청 많이 내셨어요. 보니까 그 시창작 강의도 내시고 시창작 강의 이거는 내시고 또 나의 꽃밭에 님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한용운 시인 한용운에 대해서 쓰신 예, 책이신가요? 만의 한용운 평전이죠. 평전. 2000년도에 이제 IMF 때문에 네. 국민들이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네. 한길사라는 출판사에서 네. 그 위대한 한국인 시리즈를 냈는데 거기 11번으로 네. 들어가서 제가 이제 집필을 네. 했고 나중에 이제 그 위대한 한국인 시리즈 중에서 네. 다시 이제 이상의 도서관 시리즈에 뽑혀서 네. 요거는 이제 그 개정판 네. 나온 거죠. 책 제목이 아주 만의 한용운 평전이고 평전 그리고 시와 불교 이런 책도 내셨네요. 예, 제가 이제 아무래도 불교에 좀 관심이 많이 있고 심취하다 보니까 네. 그 이제 불교 색채가 강한 시인들의 네. 그 시집 해설이나 또 그런 시세계를 조명하는 글들을 많이 이렇게 청탁을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 논문으로 쓴 것도 있고 네. 그 시와 불교의 관계, 불교도 마음을 찾아가는 그 종교니까 네. 그 시를 쓰는 과정과 마음 수행의 과정이 네. 좀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쪽 방면으로 책을 많이 이제 글을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네. 이제 한번 읽어보고 쌓여서 싶어요. 시와 불교의 관계에 대해서. 예. 네. 2년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예. 시인과 철학자의 유쾌한 만남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 책은 공저로 쓰셨네요. 예. 이게 이제 그 인문학 서적을 많이 내는 네. 그 세창 출판사에서 이제 네. 편집자가 네. 감성과 이성 시리즈를 내는데 네. 시와 철학의 만남, 네.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시인과 철학자의 만남을 이제 주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흥석 교수는 내가 네. 생면부지의 사람이었죠. 처음 뵙는 분이셨어요? 출판사에서 이제
매칭을 한 거예요. 서로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이제 이메일로 편지를 주고받은 거죠. 제가 보내면 네. 또 강흥석 교수가 답장을 하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6차례의 편지가 네. 왕래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각자 자기의 이제 독립적인 글을 한 편씩 해서 이제 그걸 묶은 거예요. 제목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들이 많은데요. 네. 저희는 이제 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 제목처럼 정말 시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예, 제가 이제 그 편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네. 시란 결국 이제 마음의 물꽃특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사유를 하니까 네. 마음의 상처나 괴로움도 전부 언어, 네. 락강용어로 말하면 기표에서 시작이 되니까. 근데 기표는 시니피앙이라는 것은 이제 소리, 언어의 소리 부분을 소리. 시니피앙, 기표. 그 다음에 그 속에 담겨진 의미 부분을 시니피에, 기의라고 하는데, 근데 이 기표나 기의로 이루어진 세계를 이제 락강 상징계라고 하는데, 그 인간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순간부터 네. 그 상징계라는 과목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언어라는 상징계 과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예, 과목. 모든 싸움이나 분쟁, 네. 상처를 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 말로 시작돼요. 네, 말. 그래서 이 말이라는 언어라는 문제가 결국 이거를 이제 락강은 그 충만한 말과 텅 빈 말 이렇게 네. 공허한 말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는 두 종류의 말이 있는데 네. 한 80, 90%는 우리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말들은 다 공허한 말들이다. 네. 이거죠. 근데 그 공허한 말들 속에서 이제 상처받고 찢어진 영혼의 상처를 네. 꿰매주는 말이 충만한 말이고, 네. 그것은 그 상처를 치유해준 그 몇 마디의 말은 성서나 불경이나 논어나 또는 몇 줄의 시나 또 세계 명작 소설 이런데 그 몇 마디의 말이 네. 숨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말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인간은 언어적 존재고 언어로 인하여 상처받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언어인데 그것은 이제 공허한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는 말은 충만한 말이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시라는 것, 또 나아가서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충만한 말의 세계가 아닐까. 네.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굉장히 철학적으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충만한 말이 네. 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충만한 말을 만났을 때 마음의 물꼬가 네. 트이는 거죠. 네, 네. 그게 희열을 느끼기도 그렇죠. 하고. 꽉 막힌 마음이 이렇게 네. 물꼬를 튀고 네, 네. 흘러가게 하려면 그게 걸맞는 충만한 말을 만났을 때 네. 그게 가능해진다. 그런 점에서 시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정신과 의사라고 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주 멋지게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시 한 편 더 들려주시겠어요? 네네. 제가 이제 이 책을 낼 때 에피소드인데 출판사에서 그 저작권이 있는 시인들의 시는 일체 인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김소월이나 윤동주의 네네. 시는 괜찮은데 네. 인용을 해도 네. 나머지 시인들은 저작권을 줘야 되니까 다 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제 시를 네. 예로 들어서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약간 그 자작시 해설처럼 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네. 이번에 4번째 시집에 들어갈 시인데 네. 그거를 한번 짤막한 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손님 맞이하듯이 너를 맞는다 슬픔이여
넌 언제나 어린애같이 칭얼대며 달려오는구나.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제 너를 안으마 울음을 그치렴. 환히 빛나며 사라지는 저녁 노을 바라보듯이 맑은 찻잔 위에 떠있는 잘 마른 국화꽃을 바라보듯이 내 너를 바라본다. 하우스푸어의 허무한 가계부나 빛이 보이지 않는 여의도에 낱마처럼 얽힌 인연들을 우두커니 응시하노니 내 이제 조용히 너를 감싸 안으마. 그러니 더는 책망하지 마려무나 삶이여. 이런 식. 와. 전에 나온 시를 제가 몇 편 읽어보긴 했는데 좀 마음이 아픈 시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밝은 시를 많이 쓰실 것 같은 예. 기분이 드는데요. 제목 자체가 이제 포옹이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 석박사 과정을 하고 나서 네. 이제 사이버 대학의 대학원에서 심리상담학과를 또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심리상담 공부를 할 때 네. 제가 접한 그 심리치료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용 전념 치료라는 게 있어요. ACT라고. ACT라고 이게 굉장히 인지행동 치료의 최신 트렌드의 하나인데 그거는 이제 거기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상처나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하면 고통의 정도가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막 하면서 막 분노와 저주를 퍼부으면서 고통이 몇 배로 증폭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 포옹하자. 그런 게 이제 포옹이라는 시의 컨셉이 바로 그 수용 전념 치료를 공부하면서 그 하우스푸어 문제도 나오고 여의도의 그 혼탁한 정치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너무 이제 고깝게 비판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포옹하는 마음, 수용하는 자세로 한번 보면 어떨까. 그런 이제 좀 이것은 최근에 이제 저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인터뷰한 걸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스승복이 참 많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스승님이셨어요? 네, 이제 기억이 나네. 그때가 아마 문학과 창작 작품상 수상 소감 때 제가 썼던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시의 스승님은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의 본질이 뭔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미당 선생님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시인은 적당히 게을러야 돼. 뭐 이러셨거든요. 시인이 너무 약삭빠리고 이해관계 이게 시인이 아니잖아요. 시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아까 예로 들었던 이제 그 전복 나오는 전복 따기 그 시가 바로 미당 선생님 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승님은 저를 시단에 내보내신 이형기 선생님이시고 선생님은 이제 시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바는 없지만 그분은 이제 몸소 행동으로 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이제 그 와인을 몇 병 사들고 그 4.19 탑 앞에 스승님 댁에 찾아뵈었을 때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것은 이제 그날 처음으로 그 선생님 댁에 그 서재를 한번 구경을 시켜주셨는데 옛날 일제강점기에 그 아주 빛이 바른 누런 책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영기 선생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지를 그때 실제로 누런 책에
서가를 보면서 네.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쓰러지시고 나서 네.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년간 이제 그 쓰러지신 다음에 계속 병 치료를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찾아뵀을 때도 항상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네. 읽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프신데도. 그분을 뵈면서 야, 시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독서를 하고 네. 공부를 하고 자기 연말을 하면서도 그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배려하시고. 베풀 줄 아는 네. 그런 게 시인이라는 것을 그 몸소 보여주셨죠. 네. 그리고 나머지 시의 모든 노하우, 테크닉이나 네. 또 시인의 자세, 시의 본질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박재천 선생님이시고, 네. 그 뭐 이렇게 막 영혼과 형식 동인을 하면서 네. 좌충우돌하던 문학 청년이 이 박재천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좀 더 정제된 시를 네. 쓸 수 있게 됐다고 보니까 세 분의 스승님을 만난 것은 제 이렇게 스승복이 있다고 봐야겠죠. 정말 행운하신데요. 듣고 보니까 네.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세 분씩이나 만나 뵙고 지금도 또 만나고 계시고 하니까 예,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항상 죄송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 스승으로 모셔놓고 뭐 인생이 좀 이렇게 꼬여가지고 시 쪽으로 열심히 천착을 해서 네. 생산물을 많이 내야 되는데 뭐 사회복지, 심리상담 이런 쪽으로 시간을 많이 빼앗기다 보니까 이제 작품 생산을 좀 게을리했던 거를 좀 반성하고요. 또 그 지금 생각이 났는데 이형기 선생님을 이제 처음 찾아뵀을 때 네.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저한테 딱 한 가지를 물으시더라고요. 다짐을 받으시더라고요. 곡은 평생 쓰겠느냐? 네.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네, 평생 쓰겠습니다. 네. 라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죽으나 사나 평생 문학을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네. 이제 사회복지 쪽에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명퇴를 하고 이제 지금은 마음껏 인문학도로 돌아와서 시도 읽고 독서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명퇴하셨어요? 예, 올 2월에 했어요. 아, 그러셨네요. 예. 그럼 이제 시에만 전념하시겠네요. 예, 시뿐 아니라 이제 그동안 못 읽은 책들도 좀 읽고, 네. 그다음에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네. 다 이게 워밍업이었으니까 이제 제주가 탤런트가 너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네. 한두 권 시집이 됐던 책이 됐던 네. 한두 권 남기는 게 이제 마지막 과제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저의 남은 아주 소박한 삶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죠. 앞으로의 책은 진수를 뽑아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나오게 될지 그냥 조용히 사라질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하여튼 열심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